요즘 쇼펜하우어 철학이 인기죠. 니체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일종의 사회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니체가 허무주의라면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예요. 세상을 엄청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단순히 부정적이기만 하다면 이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겠죠. 쇼펜하우어는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말하자면 부정적인 사람이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준 철학자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쇼펜하우어를 INFJ로 보는데요. INTJ로 보기도 합니다. 괴팍하면서도 예민한, 성질이 까칠하면서도 의외로 따뜻한 마음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은근히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대하기가 결코 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재밌어요. 쇼펜하우어 철학은 기본적으로 불교 철학과 비슷하다고 했죠. 정확하게는 인도 철학, 우파니샤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외에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 있다면 칸트입니다. 근데 칸트는 노잼이죠. 노잼의 대명사잖아요. 하지만 참 반듯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철학이나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인데요. 철학자가 쓴 책, 철학자가 한 말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그 말을 한 철학자, 인물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고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이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걸 보다 보면 딱딱한 철학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던 내용이 쉽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요, 계보가 있어요. 철학자마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사람 생각이라는 게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난해하고 현란한 용어, 논리를 사용해서 그렇지 철학자라고 해서 무슨 외계인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생각을 좀 더 정교하게 치밀한 논리로 전개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뛰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는 이야기가 좀 더 잘 되는 거죠. 말하자면 칸트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니까 쇼펜하우어가 칸트 선생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니체도 쇼펜하우어 얘기가 맞다 싶으니까 철학적 스승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니체 자기 생각을 펼치면서 독자적인 길을 가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니체와 융 이야기할 때 한 얘기입니다. 니체와 융은 세상을 바라보는 쇼펜하우어의 시각에 일단 공감은 했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융은 융 나름대로 그 사상의 결함을 찾아냈다고요. 근데 이게 원래 칸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철학이라는 게 원래 근본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좀 난해해서 그렇지 철학자들은 다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물의 본질이 뭐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람의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굳이 편을 가르자면 융은 칸트 편이고요. 니체는 쇼펜하우어 편인 거죠. 칸트가 아주 옛날 사람인 것 같지만 현대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철학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어떤 사람이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철학자 자체를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일단 칸트는 ISTJ로 보고요. 쇼펜하우어는 INFJ, 니체는 INTJ 대략 이렇게 보죠. 융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INTP와 INFP 두 가지 타입이 섞인 걸로 봅니다. 대체로 IN 유형들이 많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알고 보면 다 달라요. 당연히 유형이 같다고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칸트가 깝깝한 모범생 타입이라면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반항적인 느낌이 있죠. 둘 다 개성이 강한 편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또 많이 다르죠. 쇼펜하우어는 그냥 괴팍한 정도인데 니체는 뭐랄까 막 가는 느낌이 있죠.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광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쳤죠. 물론 쇼펜하우어도 우울증 같은 증세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치진 않았어요. 오히려 말년에는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쇼펜하우어 이 사람은요, 다른 철학가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보통 철학이라는 게 추상적인 생각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는 지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현실 감각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은 대단히 현실적인 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이었고 본인도 그 뒤를 이어 상인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인데 이 아르투어가 영어로 아서죠. 아버지가 지어준 건데 커서 사업하기 편하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이렇게 상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기본적으로 돈 계산 이런 거 잘합니다. 셈에 밝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쇼펜하우어는 돈에 관련해서 두 조건이 다 충족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산도 있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마인드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직업적인 철학가가 된 후에도 이런 현실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철학이 염세주의라고 비판을 받지만 사실은 조건으로만 보면 진짜 세상 속 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족의 고통은 권태고
민중의 고통은 궁핍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돈 없으면 궁핍이고 돈 많으면 곤태라는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난리지만 막상 부자가 되어도 그렇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곤태라는 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가는 시계추다. 어떤 사람이 보기엔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사람이 하는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본인의 치열한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는 겁니다. 권태도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재벌 3세나 성공한 연예인이 왜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냐는 겁니다. 이게 곤태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 거기까지 손을 뻗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쇼펜하우어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서 그걸 알았던 겁니다. 심심한 것도 장난 아니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무슨 쾌락에 빠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돛 닦는 사람처럼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달랐던 건 그거예요. 예컨대 10억 부자는 30억 부자가 되고 싶고 30억 부자는 100억 부자가 되고 싶고 보통 그러잖아요. 돈이 꽤 많아도 더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그래봤자 뭐하냐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돈 관리하면서 놀고 먹는 쪽을 택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놀고 먹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돈 벌려고 원하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살죠. 회사원이라면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고객 또는 거래처 담당자의 무례한 태도를 참는 이유가 결국 따지고 보면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과 싸움이 나면 자칫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홀몸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악물고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돈 관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상태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직 학생 신분이었을 때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조언은 그래도 밥벌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의대에서 수강하다가 결국엔 자기 적성에 맞는 철학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돈이 좀 덜 되더라도 그렇게 살기로 한 거죠. 쇼펜하우어는 성격이 괴팍한 걸로 유명했는데요. 쉽게 말해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친하든 안 친하든 별로 숨기는 거 없이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신랄하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람이 좀 웃기기도 하고 유머 감각이 있다고 했죠. 위트가 있으니까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 모두 빵 터지면 열받아도 그 순간엔 가만히 있는 수밖에.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신기하게 보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토론이나 논쟁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일부러 잘 보이려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왕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인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박사 학위를 받고 필생의 저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야심차게 출간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에 100권밖에 안 팔렸다고 해요. 이때 나이가 30이었는데 무려 26년이나 지나서 개정판을 내기까지 극소수의 추종자 외엔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개정판이라는 것도 출판사마다 다 거절당해서 결국 고려를 받지 못하고 출간하게 된 겁니다. 참 한심한 상황이죠. 근데 그로부터 6년 후 나이 60이 넘어서 소풍과 부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에세이집을 내게 되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염세주의자의 행복론이라는 게. 근데요, 이 책이 대박난 이유는 진짜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쇼펜하우어가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내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망하는 걸 많이 이루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망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게 별로 없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모든 고통이 욕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거다. 그런 말을 하죠. 쇼펜하우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랬고 실제로도 천재였지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비주류의 삶을 살았어요. 말년에 쓴 책이 대박이 나서 갑작스레 유명인이 되어버렸지만 그 이전의 삶은 철저히
아웃사이더 인생이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된 이유에는 세상이 이 사람을 알아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이 세상을 싫어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이 사람은 당시 학계의 주류였던 헤겔을 헛소리, 사기꾼이라는 막말을 써가며 비판했는데 현실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이제 막 채용된 새파란 대학 강사 시절 대담하게도 당시 가장 잘 나가던 헤겔의 강의와 같은 시간대에 강의 시간을 잡았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헤겔 200명, 쇼펜하우어 5명, 강의 신청한 학생 숫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쇼펜하우어는 학계에 자리 잡지 못하고 철저히 혼자만의 고독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유산을 잘 관리하면서 매우 규칙적으로 살았어요. 마치 칸트처럼 산 거죠. 이 사람이 칸트를 존경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팔자 좋은 사람처럼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쇼펜하우어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아직 10대였을 때 자살로 추정되는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평생 어머니와 불화를 겪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어머니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요한나는 남편보다 19살 연하였는데 사교 모임을 좋아했고 남편이 죽고 난 후엔 유명한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유머나 한여에 의해 길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랑의 결핍을 느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한 걸로 보입니다. 고독했지만 곰소하게 살면서 친척과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까칠한 겉모습과는 달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꼈던 따뜻한 마음이 있던 괴짜 철학자였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주세요. 감사합니다.